직장 동료인 김태규와 이미연이 불륜관계를 가졌습니다. 김태규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이미연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연의 집에 찾아가서 이미연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미연의 남편은 김태규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김태규 부부, 이미연 부부 둘 다 각자 이혼 소송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의 불륜에서 총 5개의 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버라이어티 하죠. 근데 기혼자끼리의 불륜 관계에서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을 제가 800건 이상을 진행을 해왔는데 이 중에는 유부남과 유부녀가 불륜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혼과 미혼의 만남보다는 기혼 간의 불륜이 사실 훨씬 더 많아요. 일단 둘 다 기혼자다 보니까 이제 동질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미혼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혼자끼리 이제 만나다 보면은 서로 뭐 남편 욕하고 아내 욕도 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나 시댁 욕하고 처가 욕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금세 가까워지고 이 과정에서 불륜 관계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혼자끼리 만나면은 편해요. 여기서 편하다는 게 뭐냐? 내가 유부남인데 싱글 여성을 만나면 나는 사실 가정이 있지만 싱글 여성 가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도 나한테 연락할 수 있고 만나고 싶어하고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아내, 유부남의 아내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제 싱글 여성이 유부남한테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어디 놀러 가자. 내가 예약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부남이 내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유부남 아내의 인스타그램에 데이트를 한 사진이 올라간 거예요. 유부남과 아내가. 그거를 보고 이제 상간녀인 싱글 여성이 빡쳐가지고 유부남한테 뭐라 그러고 결국에는 그 아내에게까지 불륜 사실을 폭로한 이제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기혼 여성을 만나면 유부녀를 만나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유부녀 입장에서도 자기 가정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기도 자기 남편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아이랑도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내 아내에 대해서 질투를 하냐? 안 합니다. 자기도 어차피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거를 깨면서까지 만나려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집착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혼끼리 불륜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유부남과 유부녀 간의 불륜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일단은 직장에서 불륜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 동창이나 선후배 사이에 불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지인과 불륜 관계를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호회에서도 되게 많이 만납니다. 골프 동호회나 뭐 산악회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대표적이죠. 그리고 온라인 동호회에서도 많이 만나고 게임에서도 기혼자끼리의 불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온라인 불륜 하면은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이제 기혼방 불륜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보면은 기혼만 입장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 하냐? 기혼자들끼리 만나가지고 불륜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기혼만 모아놨냐? 기혼끼리 불륜 관계 가지면은 여러모로 편하다고. 편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편하게 불륜하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실제 유부남과 유부녀 간의 불륜 사건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남, 유부녀 간의 불륜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저런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작년에 했던 사건이 이런 사례였는데 이거를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0대의 아내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관계를 알고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상간녀도 유부녀다. 그런데도 어떻게 유부남과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걔네 가정도 나도 파탄시키고 싶다.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니고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괜히 그러다가 역으로 내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니 차분하게 상간녀 소송을 준비해가지고 진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부녀인 상간녀에 대해서 상간녀 소송을 제기를 했죠. 상간녀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상간녀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핸드폰 번호로 통신사에다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그걸로 초본을 떼본단 말이에요. 어느 날 아내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혹시 상간녀의 주소지가 확인이 됐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초본을 보내드렸죠.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이 아내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자기 남편이 유부녀의 남편, 상간녀인 유부남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이 아내분이 저희가 상간녀의 초본을 제공을 했을 때 그거를 보고 상간녀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편한테 불륜 사실을 폭로를 하고 증거 일부를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부녀의 남편도 화가 나니까 의뢰인인 아내분의 남편에게 당연히 이제 상간남 맞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아내분이 또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한테 다른 변호가 필요하다고. 다른 변호가 필요하다고요? 뭔데요? 그러니까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륜을 폭로하려고 상간녀의 집에 찾아갔던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내분은 한 달 뒤쯤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기 남편이 나한테 적반하장으로 야, 너 그거 왜 그 집 남편한테까지 알려가지고 나 상간소송 당하게 만들고 그 집 남편이 회사에다가도 알리겠다고 지금 난리다. 왜 이렇게 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아내분은 네가 불륜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 남자랑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소송 해달라고 오셨어요. 지금까지 사건이 총 4개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상간녀인 유부녀와 그 남편도 이혼소송에 돌입을 했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내분을 변호해서 유부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천만 원을 청구를 하니까 상간녀 측 변호사님이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겠다. 근데 지금 원고가 피고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를 해가지고 지금 피고 가정도 박살이 났다. 우리 지금 이혼소송하고 있다. 이제 이런 증거를 내셨더라고요. 이 유부남과 유부녀의 불륜 관계에 대한 이제 소송을 정리하면은 처음에 유부녀에 대한 상간녀 소송, 그리고 반대로 유부녀 아내의 유부남에 대한 상간남 맞소송, 그리고 유부남의 아내가 유부녀의 집에 찾아갔던 걸로 주거침입으로 인한 형사사건, 그리고 유부남 부부의 이혼소송, 유부녀 부부의 이혼소송. 네, 이렇게 총 5개의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법조계의 매출이 이 불륜 하나로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유부남의 아내와 유부녀의 남편이 모두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맞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례와 같이 유부남의 아내는 유부녀에 대해서 상간녀 소송을 하고 유부녀의 남편은 유부남에 대해서 상간남 맞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맞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는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가 3천만 원 나왔다라고 하면은 상간남 맞소송에서도 비슷하게 3천만 원 정도 그 언저리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 두 소송 모두 유부남과 유부녀의 불륜이라는 똑같은 불륜 관계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혼자끼리의 불륜이라고 해서 모두 이런 사례처럼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의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부남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일단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유부녀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진 않아요. 유부녀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기 뻔하거든요. 그럼 내가 상간녀한테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2천, 3천을 받아봐야 어차피 상간녀의 남편으로부터 우리 남편이 그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남편과 이혼 안 했으니까 뭐 내 돈이나 남편 돈이나 같은 돈이거든요. 그럼 나는 아무런 실익도 없는 짓을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불륜을 저지른 유부녀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죠. 내가 바람핀 거를 내 남편한테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유부녀의 남편은 불륜 사실을 모른 채 상간녀 소송이 조용하게 진행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유부녀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유부남의 아내인 원고 측과 합의를 해서 제3자에게 이 불륜 사실을 유포하지 말자라는 조항을 넣어서 합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혼자끼리의 불륜, 서로의 배우자가 모두 알면 당연히 맞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한쪽만 알고 있다라면 굳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고 입장에서도 자기 배우자에게 이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부남, 유부녀 간의 불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부남과 유부녀 사이에 불륜 관계가 있게 되면은 상간소송, 맞소송, 이혼소송, 이에 따른 형사적인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혼자끼리 불륜 저지르지 말고 가정에 충실하기를 바라고요. 이런 기혼 불륜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이미 발생을 했다면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이혼소송, 상간소송, 맞소송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편히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법 전문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